2021년 1월 27일 시행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2년간 시행 유예 기간을 만료하고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영계는 이 법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물어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면서 중대재해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었죠. 여기서 경영계가 말하는 중대재해법의 현실화라는 건 처벌 조항을 완화해 경영상 부담을 줄여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죠. 실제로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의 전면 적용 시점이 다가오자 유예기간의 재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을 출범 초기부터 줄곧 유지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안전보건체계 지원을 약속하는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를 위한 행보를 지속적으로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유예 연장을 위한 움직임을 가져나가는 가운데 국민 여론 대다수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용해야 한다는데 찬성했습니다. 전체 중대재해의 80%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하죠.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 노동자는 12,045명이고 이 중 사고 사망은 7,138명에 달합니다. 매년 70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기의 일터 속에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가진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법 적용 유예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월담의 노동이 수다는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 새해 첫 번째 방송이기도 한데요. 노동상담소의 언제나 든든한 지킴이 조영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신님. 네,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월담의 노동상담소 조영신입니다. 네, 영신님,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가 지났잖아요. 그쵸. 영신님은 2024년 새해를 어떤 기분으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사실 저는 크게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연속된 날들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느낌? 비슷하네. 네, 그래도 뭐 새해니까 네. 마음을 새로이 다잡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일단은 구정까지 미뤄보려고요. 아, 저도 새해인데 남들처럼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작년이나 올해나 제 생활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그쵸. 뭐, 음, 저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새해라고 해서 새로운 자극이 되지는 않는 느낌? 맞아요. 사실 저도 새해를 기점으로 제 개인적인 목표나 어떤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제가 일하는 단체 있잖아요. 네, 그 단체 정기총회를 매년 이제 1월 말쯤에 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하는 일들을 재구성하면서 활동 계획을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삶의 방식을 차차 바꿔 나가시는 것 같아 보여요. 네, 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말이나 올해 신년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일터에서 인사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경영과 관련한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서 그에 따라서 업무도 조정되고 직급도 조정되고 하는 거겠죠? 네네. 음, 저희 그 인사이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지난 32회 방송이었죠. 맞아요. 예, 네. 이날 방송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에서 인사이동에 관한 각종 조치와 그에 따른 대응 방법, 뭐 관련한 판례 등을 다루었으니까요.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기회 될 때 꼭 한번 챙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인사 이동 시즌을 맞아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 뭐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런 거잖아요. 네. 회사의 인사 이동 조치로 혹여나 나의 근무 조건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음. 그럴 땐 월담의 노동상담소가 알려주는 법률 정보를 통해서 나의 권리도 제대로 지키면서 회사 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인사이동 문제도 그렇지만 오늘은 직장인들이 특히나 궁금해 하실 법한 그런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아, 그럼 월담의 노동상담소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영신님? 네. 오늘은 2024년에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각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않을 예정이고, 그냥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 가볍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오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첫 번째 내용은 뭘까요? 네, 2024년에는 기존에 바뀌었던 법령이 확대 시행되는 내용이 몇 건이 있어요.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확대 시행을 막아서 결국 확대 시행이 유예되거나 음, 유예될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좀 시작부터 약간 화가 나는 내용들이죠. 저희가 지난번 공단 뉴스 코너에서도 다뤘던 내용들이 오늘 또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먼저 연장 근로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단 뉴스 코너에서도 다뤘고 노동상담소 코너에서도 노동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법정 노동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음. 용현님은 아시나요? 그럼요. 어, 1일 8시간, 일주로 환산하면 그쵸, 40시간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주 최대 노동 시간은 합치면 52시간이 되는 거죠. 네, 역시
월담의 노동이 수다 진행자답습니다. 뭐 별 말씀을 다 하시고 새해 덕담인가요? 네, 새해인데 덕담도 주고받고 그래야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되어야 했었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처벌하는 규정이야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반한다 해도 즉각 처벌하는 대신에 시정 기회를 주는 그런 계도 기간을 2023년 말까지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다시 1년을 연장했습니다. 왜일까요? 뭐 정부가 기업 봐주게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고용노동부는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발견하여 계도 기간을 연장한 것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런 말을 사업주도 아니고 정부가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정부에 한번 되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왜 유독 노동자의 쉴 권리나 건강권보다 사용자의 경제 경영 상황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일까요? 그러게요. 대체 왜 그런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음, 50인 미만 사업장은 국내 전체 사업장의 98%, 국내 전체 종사자 숫자로는 52%를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대재해의 80%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고요. 음, 그만큼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아야 할 텐데요. 근데 정부는 이상하게 역행을 하고 있네요. 네. 정부는 정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넘어서 장시간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걸핏하면 노사법치주의를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정부가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계속 그 사업주의 불법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면서 그러면서 노사법치를 논할 자격이 있는 건지 저 역시도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네. 시작부터 조금 화가 나는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맞아요. 다음에 전해드릴 내용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취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지수를 조금 높이는 소식이라서 좀 민망하고 죄송스럽기도 한 마음이 드네요. 근데 영신님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저희 방송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이게 좋은 쪽은 아니긴 한데 어느 정도 내성 같은 게 생기시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시려나요? 일단 저는 각오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음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는 뭐죠? 네. 다음으로 2024년 새해 바뀌는 노동 관련법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뭔지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 26일에 공포되어서 그 다음 날인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네, 개인 사업자 또는 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그러니까 1년의 유예 기간 아니 3년의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3년의 유예 기간을 둔 그런 부칙이 있었습니다. 음. 이 법에 따르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이것도 정부가 유예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1월 25일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서라도 처리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4일 정부의 사과와 법을 유예할 때 필요한 대안 마련
그런 조건을 내걸고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진짜 오랜만에 여당 인사가 아닌 야당의 원내대표가 음. 등판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적용 유예 법안도 아무래도 좀 원만하게 통과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과 이렇게 야당까지 그 정부 여당과 사실상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음. 왜 대체 이렇게들 유예를 하려고 난리일까요? 1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를 적용하는 것을 유예하는 그런 입법 불발이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정부가 발표한 그 정부 입장 자료에 따르면 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83만 8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서 모든 기업은 노동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하고 있어야 하는 일인 건데 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83만 8천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운운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왜 정부나 여야는 중소기업 사용자들 입장만 그렇게 대변하고 있는지도 잘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목소리들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 작년 말에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데 동의한다는 직장인의 비율이 10명 중 7명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70%요. 그렇죠. 네, 용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지금 경영계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필요성을 말하면서 그 근거로 경제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들기도 했대요.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단체 설문조사 결과 80%의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85.9%가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현장의 현실적인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역시나 단순한 기후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아니면 뭐 특혜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와 경영계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달라지는 노동법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영신님, 저희가 좀 우울하고 화도 나는 소식들만 연달아서 들었잖아요. 네. 오늘 좀 선곡은 가라앉은 이런 분위기를 좀 띄울 수 있는 그런 노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신나는 곡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네. 오마이걸의 던던 댄스. 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유성이 비처럼 쏟아지는 하늘 그 아래 너와 함께 춤추고 싶어 색색의 옷들과 예쁜 액세서리 흐르는 저 음악이 내 맘을 설레게 하지 I feel the disco rhythm in my body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발자국으로 가득한 무대 위에 올라 자유로운 몸짓 그 사랑스러운 느낌 oh yeah 저 따분했던 하루와 일상에서 벗어나 oh tonight 저주의 달걀 지구를 던지고 더
자 태양이 다시 누들 때까지 평범한데 뭔가 달라 보이지면 구석이 있네 난가리 서 있는 게 보여 우리 모두 이상해 조금씩은 사람을 가장한 낯선 존재들처럼 Oh baby yeah. 놀라지 않아 괜찮아 좀 더 가까이 와 다른 시선 따위 다 잊어버려 우리 늘 복잡한 저 세상과 기대에서 벗어나 Oh tonight Just you and I yeah. 지구를 던지고 떠올라 Go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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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춤을 춰 말리지 마야 지금 내 기분은 feel so high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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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봐서 I just wanna dance Oh baby give me baby give me more 너 멈추지 마 love this song Just wanna dance Just dance 어차피 작은 점일 뿐이야 보석 같은 아이야 몇 발짝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돼 우리 dancing on fire Just you and I 지구를 던지고 떠올라 마음껏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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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춤을 춰 말리지 마 지금 내 기분은 feel so high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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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눈부셔 I just wanna dance Oh baby give me more 너 멈추지 마 love this song Just wanna dance Just dance 네, 이어서 2024년 새해 달라진 노동관계법 및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네, 월담의 노동이수다 지난 방송 공단 뉴스 코너에서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 월 임금은 206만 740원이고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용현님, 네. 그런데 그 월 임금은 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지 아세요? 아, 예. 저는 당연히 알죠. 왜 209시간인가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좀 저도 설명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소정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이잖아요. 네. 그걸 이제 일주 단위로 환산하면 8 곱하기 5니까 40시간이 되는 거고 네. 요거를 월 단위로 유급 주일까지 계산해서 합쳐 보면 209시간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용현님 말씀대로 209시간이라는 건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 네. 여기에 이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알려드리면요. 네.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주일 근로시간은 48시간이죠. 주휴수당은 하루에 해당하는 그런 수당이니까요. 네. 하루 8시간. 그러면 한 달,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은 4.354, 아니, 4.345주래요. 제가 네네. 숫자에 되게 약하거든요. 한 달에 4.345주래요. 그러면은 그 48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은 208.56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제 뒤에 반올림 처리를 해서 209시간이 월 근로시간으로 그렇게 산출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간단한 그런 수학 계산인데도 이렇게 숫자가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최근에는 그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그런 주장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네, 주휴수당이 없어진다면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이 그렇게 계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일단. 그렇죠. 그러려면은 정말 최저임금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기존의 수준을 이제 유지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용현님, 지난 노동 이수다에서 최저임금을 다뤘으니까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그런 임금 항목이 뭔지도 아세요?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저희 방송 열심히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저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내용을 매번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뭐 정기 상여금 그리고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 요걸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전액이 아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전액이 되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기본급이 180만 원이고 이제 한 달에 식대를 현금으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그런 사업장이에요. 그리고 정기상여금으로 매달 20만 원을 받는다고 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다 합하면은 18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이니까 22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겠죠. 아까 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을 월 임금으로 환산을 하면은 206만 원 가량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기본급이 180만 원이고 식대가 20만 원인 건 동일한데 정기 상여금이 매월 나오는 게 아니라 격월로 지급되는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월급이 어떤 달은 200만 원이고 어떤 달은 220만 원일 텐데요. 그러네요. 네, 이 경우는 최저임금 미달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소 1개월 이내의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어렵지는 않으시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매달 지급되는 식대가 있고 격월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 있다면 격월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걸 빼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급여 명세서 살펴보실 때 임금 항목이랑 임금 총액을 특별히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뭔가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이것도 노동 이슈다에서 한번 다뤘던 주제인가요? 네. 네, 아무래도 현재 제일 핫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발빠르게 그 소식을 다루셨던 모양이네요. 그럼 용현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게 자꾸 이렇게 껌껌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요? 자꾸 뭔가 시험 보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아이 참. 예, 아무튼 영신님이 방금 질문하셨던 내용은 그 연장 근로를 했는지 여부를 일일 8시간 초과했는지로 판단하지 않고 일주 40시간을 초과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는 뭐 그런 내용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런 판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주 동안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하루 동안에 8시간을 초과했다고 해도 이거를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게 기존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는 고용노동부는 연장 근로시간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일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이렇게 정의를 해왔어요. 네. 예, 구체적으로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총합을 비교해서 더 큰 시간을 해당 주의 연장 근로시간으로 받고 이 기준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해 왔던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옴으로써 이제는 일주 동안 40시간을 초과했는지 그것만을 기준으로 연장 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된 거죠. 네. 뭐 예를 들어볼게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5시간씩을 일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휴무였던 경우 실제로 일주일간 일한 시간은 45시간이겠죠. 그렇죠. 15시간씩 3일을 일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월수금은 모두 하루 법정 시간인 8시간에 7시간씩 초과한 연장 근무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일주일간 45시간을 일했으니까 52시간을 초과한 게 아니라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판례에 따르면. 네. 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루 8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은 안 지켜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위험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네. 용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물론 격하게 공감하죠. 하루 8시간 노동이 최소 노동 기준으로 확립된 것도 이제 정말 오래된 거잖아요. 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는 원래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게끔 한 게 근로기준법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정한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서
주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번 판결로 사업주들은 일주 노동 시간을 52시간보다 줄이되 경기나 시장 상황, 뭐 음. 원청의 요청 이런 것들을 핑계로 노동자들이 특정 한 3, 4일 정도만 몰아서 일을 하고 뭐 하루는 나오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론상으로는 이제 법정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52시간 연속으로 이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한 셈, 그쵸? 그런 가능한 셈이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몰아치기 노동이 많은 방송 현장의 경우에는 그런 방송 현장에서는 막 이렇게 막 밤을 새면서까지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에는 일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뭐 A팀이 17시간씩 3일 촬영하고 B팀이 17시간씩 3일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제 몰아치기 노동, 이 몰아치기 노동의 문이 활짝 열린 셈이죠. 네. 영신님이 예로 들으셨던 뭐 방송 현장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업종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근무 방식이 가능하게 된 거고, 요거는 뭐 IT 업계에서 말하는 그 크런치 모드라고 하잖아요. 네. 이 크런치 모드의 상시화 그리고 전 업종으로의 확산이 가능하게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판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야간 근무를 하는 것은 이렇게 WHO에서 말하는데 이제 발암 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야간 네. 근무 자체가 굉장히 몸에 안 좋은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제가 너무 새해부터 한숨만 나오는 소식을 잔뜩 들고 왔나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지난 방송에서 미숙님도 공단 뉴스 전하시는 미숙님께서도 네. 희소식보다는 좀 안 좋은 소식들을 훨씬 많이 갖고 오셨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부터 확인할 부분들은 좀 간략하게 설명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한 새해 달라진 내용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도 육아휴직 제도 많이 사용하시죠? 기존에는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라고 해서 부와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데 이제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특례를 줬던 겁니다. 네. 네, 그런데 2024년에는 이게 더 확대되어서 3+3이 아닌 6+6이 됩니다. 즉 자녀의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 이것도 월 최대 450만 원까지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네. 정부가 뭐 저출생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국정 과제로 올려놓고 이른바 뭐 일가정 양립, 일육아 병행을 위한 제도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제도들과 나란히 가사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여성 노동자의 고용상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들이 함께 가야 하는 건 아닐까 싶네요. 네. 예, 다음 또 소개해 주실 제도 변화는 뭘까요? 네. 장기 요양, 제 발음이 좀 이상하죠. 장기 요양 보험 요율이 올랐습니다. 네. 네, 임금 명세서를 보시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공제되는 게 맞냐,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떼가냐, 4대 보험료는 뭐가 이렇게 많고 비싸냐, 뭐 이런 생각들이요. 맞아요. 네, 그 중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원래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였는데요. 2024년부터는 12.95%라고 합니다. 소득의 0.918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고요. 전년 대비 1.09%가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장기 요양보험이 뭘까요? 건강보험과는 뭐가 다를까요?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점점 우리 사회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와 함께 노인성 질환과 그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족 구조가 이제 가족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노인의 수발을 들어줄 가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그리고 재가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음,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서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보고 대처하기 위해서 도입된 보험인 셈인데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올랐다고 너무 서운해 마시고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사보험보다는 이렇게 국가나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보험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득 단절이라든지 건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네. 영신님,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도 사회보험 제도와 관련된 변화죠? 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먼저 유족 보상연금 수급 자격자 범위가 확대됐어요. 음,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산재보상보험에서는 유족들에게 보상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런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 중 하나인 손자녀의 경우에는 원래는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25세 미만으로 상향됐어요. 그러니까 수급 자격자 범위가 확대된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산재보상보험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노무 제공자의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네, 2023년 7월 1일 시행된 산재보상보험법 제91조의 15 내지 21에 따라서 종전에는 특정 사업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던 그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같은 이런 분들도 네. 노무 제공자로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음, 네, 새마을금고 신협 공제 모집인 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강사,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담당 강사의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노무 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됐어요. 네. 이분들은 이제 2024년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산재보험의 수급 자격자 범위가 확대가 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 사실은 뭐 해가 갈수록 특수고용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런데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그 노무 제공자의 범위가 아직까지는 너무 협소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드네요. 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좀 생소한 법제도인데요. 선언법 개정 소식이죠. 네. 새해 들어서 선언법도 개정되었는데요. 선언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죠. 네. 네, 주변에 선언이 없다면 더더욱 생각해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선언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하게 취급되어 왔어요. 이 선언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언법이 적용되고 여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어, 네, 그 선언 폭행 사건이나 괴롭힘 사건들이 종종 들려오는데 지금까지는 선언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에 이제 개정된 선언법은 선언의 선내, 그러니까 배 안에서의 네. 그 괴롭힘을 금지하고 그리고 선내 괴롭힘 발생 시에는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그리고 신고한 선원이나 피해 선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괴롭힘 규정이랑 비슷합니다. 네. 네, 선박 소유자가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네. 선원들도 일하는 곳이 선상 혹은 선내라는 것만 좀 다를 뿐이지 뭐 일하는 사람 즉 노동자로서의 성격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보장돼야 하는 건데 과연 이 정도로 충분할지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개정 내용이죠. 네. 노동조합법도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네. 노동조합법 기존 시행령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구체화하고 네. 일정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통 노동조합의 지인들이 회계 감사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제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존의 회계 감사를 변경해야 하는 노동조합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정부가 안 그래도 뭐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그 명분으로 뭐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 노조에는 회계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쳤잖아요. 네. 방금 영신님께서 소개해주신 법제도 변경 사항도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정부가 이렇게까지 노동조합의 회계장부에 관심이 많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예. 음. 아무튼 네. 오늘 월담의 노동상담소는 영신님과 함께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을 훑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신님 오늘 알찬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들으실 노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마이 앤트 메리의 푸른 양철 스쿠터 띄워드리면서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시간을 잠시 멈춰 세우고 은빛의 바람 속을 뛰는 가슴 높은 엔진 소리로 멀리 떠나온 그때 그곳에 어느새 희미한 파란 냄새 하얀 입김의 겨울 기억하니 푸른 양철 스쿠터 나의 오랜 친구여 이제 떠나는 거야 모두 던져버리고 슬픈 이 도시를 가로질러 별빛 속으로 다시 빛나는 거야 지금 모습 그대로 차가운 현실을 이룰 수 없던 그때의 우리 꿈속으로 꿈속으로 기억해 꼭 기억해 지금 이 느낌과 꿈꾸는 그 눈빛 그래 다 그런 거야 언제부턴가 우린 무심한 눈빛 모두 시시한 어른이 됐지 그래 부서진데도 이제 후회는 없어 오랜 그 약속 이제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이제 떠나는 거야 모두 던져버리고 슬픈 이 도시를 가로질러 별빛 속으로 다시 빛나는 거야 지금 모습 그대로 차가운 현실 이룰 수 없던 그때의 우리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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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월담의 노동이 수다 34회 방송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법무법인 원곡 조영신 변호사님과 함께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34회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법원 판결 중에서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볼까 합니다. 특히 지금 알려드릴 2023년 판례 소식은
안산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작년 5월 1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내용인데요. 일단 취업규칙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해서 복무규율,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일종의 사회규범을 의미한다는 게 기존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사업장 내 복무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이렇게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집단적 동의권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대법원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노동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서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유효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음에도 대법원이 판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의 예외를 허용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번에 소개드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도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노사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었는데요. 당시 사측인 현대자동차도 기존 판례에 근거해서 간부 사원에게 적용한 취업규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유효하다는 주장을 해온 거죠. 이 소송의 쟁점은 앞서 말씀드린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 32조 3항에 근거하고 근로기준법 4조가 명시한 근로조건의 노사 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라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특히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기준이 법리적으로 볼 때는 불안정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개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당사자가 쉽게 알기 어렵다면서 근로조건의 조정은 근로자 동의를 구하는 사용자의 설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즉, 집단적 동의 절차를 명문화한 규정이 법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든다면 그건 결국 절차적 정당성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분명히 한 셈이죠. 이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법리가 폐기된 것은 근로기준법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주관적 개념이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조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 맞서서 집단적인 대항력을 갖추기 어려운 개별 노동자들에게는 이 취업규칙이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유일하고 중요한 준거일 테니까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후퇴시키는 문제적인 판결도 정말 많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최소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온 사용자들의 임의적인 불이익 변경 행태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판결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모쪼록 올해는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도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으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월담의 노동의 수다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Say it's true. There's nothing like me and you. I'm not alone. Tell me you feel it too. And I would run away. I would run away. Yeah, yeah. I would run away. I would run away with you. 'Cause I've fallen in love with you. No, I'm never gonna stop falling in love with you. Close the door, lay down upon the floor, and by candlelight, make love to me through the night. 'Cause I